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300. 실무할 차례죠, 실무. 356페이지. 자, 356페이지. 356페이지. 폈어요? 네, 중개 실무 들어갑니다. 네, 실무에서는 12문제 정도 나오나? 12문제 정도. 그래서 이제 12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 깡그리 잡아야 돼. 먼 그리? 네, 깡그리 잡아서 공부해야 됩니다. 아주 좋았어요. 자, 준비됐어요? 자, 가장 먼저 중개 실무 의의가 나옵니다. 중개 실무가 뭐예요, 여러분들? 자, 실무 의의는 크게 두 가지.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자, 뭐하고 직접 관계돼야 돼요? 중개와 직접 관련하여 전개되는 활동이어야 된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전개되는 활동이어야 된다. 자, 무엇과 직접 관련돼야만이 실무가 됩니까? 중개와 직접 관련돼야 돼요. 무엇과 관련돼야 돼? 중개와 직접 관련된 것만 실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충족이 돼야 돼요? 실무가 되려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자, 실무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무라고. 갑자기 중개 실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무라고. 이게 뭔지 몰라요? 여기. 자, 좋았어요. 여기는? 여기 써 있어요. 뭐라고? 중개를 과정으로서 시작하여 계약 체계를 비롯한 중개 완성까지. 참 읽는데도 오래 걸린다. 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중개 계약이고 이게 무슨 계약? 중개 계약이고 이게 무슨 계약? 거래 계약. 거래 계약. 자, 중개 계약 시부터 거래 계약까지가 실무입니다. 중개 계약 시부터 언제까지? 거래 계약 체결할 때까지가 실무다. 이걸 흔들리면 안 돼. 자, 그럼 다시 설명 들어갈게요. 그럼 중개가 뭡니까? 중개요. 중개란 것은 물건을 뭐 해주는 거? 알선해준 거. 알선해준 거에 중개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직접 관련된 것만 실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소개해준 것과 관련된 것만 실무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중개업 하기 전에 미리 인장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인장 등록은 중개와 직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건 실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휴폐업 신고도 직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이것은 물건 소개해준 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그렇죠? 이런 건 실무가 아니다. 그러면 직원 고용도 직접 물건 소개해준 것과 관련은 없어. 또 실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관련돼야 되면? 중개. 자, 그래서 이 삼면관계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무가 되려면 의뢰가 들어오면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실무가 된다는 거지.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중개계약 시부터 거래계약 체결할 때까지가 실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중개계약 시부터 언제까지? 거래계약. 이제 여기가 협의 실무예요. 협의. 좁은 의미. 그래서 이제 중도금, 잔금, 자, 등기 이전 서류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협의 실무는 돼, 안 돼? 안 돼. 왜? 이것은 계약 이행행위잖아요. 계약 무슨 행위? 이행행위. 그래서 계약 이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무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중개계약 시부터 언제까지? 거래계약까지. 이게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 일단 중개와 직접 관련돼야 된다는 거. 뭐과 관련된다는 거? 중개. 그리고 중개계약 시부터 언제까지? 거래계약까지만 실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실무가 뭔지 감 잡았어요. 그럼 이제 연습할게요. 자, 중개계약을 맺으면 중개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아주 좋아요. 좋아. 그럼 이런 중개계약서 작성 행위는 실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중개계약서 작성 행위. 네. 중개계약서 서명 날인도
됩니다. 이건 중개계약 이유 문제거든요. 그죠? 그럼 물건 조사하는 것도 뭐가 돼? 실무. 이걸 조사했고 설명하는 것도 실무. 그럼 이 사람 사도록 만드는 것도 중개활동. 그렇죠? 거래가 산다라면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럼 거래계약 체결도 실무. 서명 날인도 실무. 거기까지 교부까지 실무가 돼요. 그럼 그 이유는 실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 개념 잡았죠? 중개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되고 중개계약시부터 거래계약까지만 실무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그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째 줄 몇 적으세요. 중개 실무는 협의. 좁은 의미를 말합니다. 개공이 법령에 정한 내용에 따라 중개와 관련하여 전개해 나가는 중개활동. 이거 1번. 뭐가 관련된 거? 중개와 직접 관련된 것만 실무다. 이런 뜻입니다. 중개와 관련된 것만 실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자,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음으로써 의뢰받으면서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이때부터 거래 당사자 계약 체결. 이제 거래 계약 체결 일체 의무 이때까지가 실무다 이 말이죠. 이해돼서? 예, 그래서 밑에 이제 부연 설명이 나왔어. 그래서 중개계약 체결, 권리 분석, 특지 분석, 평가, 설득, 조사, 확인 설명 작성 교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서명 날인 이게 다 실무야. 거기까지 다 실무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그 밑에 이행행위 이런 건 실무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 무엇과 직접 관련된다는 거요? 중개. 그리고 중개계약 시부터 언제까지? 거래계약. 이거 흔들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도 전혀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개공이 관여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무슨 주의 의무가 있어요? 선관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가 아니니까 나는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안 돼. 선관주의란 말은 주의 의무를 다하라. 무슨 의무를 다하라? 주의. 그러니까 잔금 넘어가기 전에 등기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동안에 이제 저당 잡혔는가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정리되고 있죠? 예, 그거 반드시 기억. 뭔 뜻이? 반드시. 자, 그래서 이제 의의가 완벽하게 끝났어요. 의의 끝났죠? 끝. 그 다음에 이제 의의 문제는 자주는 안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모의고사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실전에는 나온 적이 지금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실무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실무가 뭔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실무 과정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실무 과정은 첫 번째 의뢰 접수와 동시에 맺는 계약 무슨 계약? 중개계약.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름대로 중개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몇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물건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그리고 가격까지 산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이게 몇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상대방 찾아가지고 자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설명한다 해서 바로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아니죠. 그럼 사도록 만드는 행위 이걸 무슨 활동? 중개활동. 중개활동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 판매활동. 판매활동을 또? 영업활동. 영업활동을 또? 네, 꼬시는 행위. 자, 그래서 이것까지가 중개활동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꼬시는 행위를 쓸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 들었네. 그래서 뭐 동영상 보고 있는 다 듣고 있겠네. 그래서 쓸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계약 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이제 다섯 번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제목만 밑줄 보세요. 의뢰 접수, 중개활동 계획 수립, 조사 확인, 중개활동, 뒷페이지, 거래계약 체결. 거래조건 교섭 및 계약 체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의 인도, 인수, 계약 완결이란 말이 이 내용이네. 그것이 이건 이제 광의 실무고 협의 실무는 아니다. 이것이 이제 6번입니다. 이건 실무는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성관주의 의무는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주의 의무를 다하라. 이게 잔금 넘어가기 전에 등기부를 다시 한번 봐야 돼. 그동안에 이제 돈 빌려 쓰고 저당 잡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성관주의 의무는 있어요. 그럼 성관주의 위반하면 손해배상 발생하면 손해배상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이런 문제는 발생해. 이게 실무가 아니라 그래서 개공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거야, 아니에요. 최소한 성관주의 의무는 존재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실무 과정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제 무슨 계약이 나와 있어요? 중개계약. 그래서 이제 실무가 다른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하나씩 분석해서 우리가 들어간 거에 실무입니다. 그럼 중개계약부터 들어갈게요. 복잡하니까 다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중개계약 의의부터 나옵니다. 중개계약 의의가 뭐라 그랬어요? 아는 대로 서술하셔. 의뢰인하고 누구하고? 개공하고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 그래. 이 물건 팔고 싶으니까 중개 좀 해주세요. 알았다. 승낙 떨어지면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개념 끝. 자, 의의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맨 밑에 두 줄, 오른쪽 첫째 줄까지 의의고.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은 간혹 가다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자, 법적 성질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낙성계약입니까? 요물계약? 낙성계약. 낙성이란 말은 의사만 합치면 되면 계약 성립합니다. 계약서 쓰고 안 쓰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불요식. 그 말은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전혀 관계가 없다.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전혀 관계없어. 근데 주의할 거.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계약서 의무적으로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요.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은 요식계약으로 봐야 돼? 불요식계약으로? 불요식입니다. 전속은 계약서를 법에서 쓰라고 했지만 안 써도 구두로 해도 계약을 효력은 발생을 해요. 전속도 역시 뭐다? 불요식. 그래서 이제 다 불요식이라고 대답하네. 4월까지만 해도 반은 또 요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주 좋았어요. 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상계약이면서 뭐다? 쌍무. 자, 유상이라는 것은 대가적 출연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고 쌍무라는 것은 대가적 채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이면서 뭐다? 쌍무. 근데 우리 판례는 순수한 쌍무라 그랬어요. 조건부 쌍무. 조건부 쌍무, 조건부 쌍무,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위임유사. 무슨 유사? 위임유사. 자, 여기서는 도금유사가 아니라 위임유사라 그랬어요. 위임유사의 무명계약, 비전형계약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무명이란 말은 이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어디가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민법에가 이름이 없다 그래서 무명. 민법에가 없다 그래서 비전형. 그럼 민법에 있는 것을 전형. 민법에 있는 것을 유명 그래요. 민법에 있는 걸 유명, 전형. 없는 것을 무명, 비전형.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위임유사란 말을 썼죠? 위임유사란 말을 썼어, 안 썼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임하고 중개의 공통점을 배웠고 차이점을 쫙 첫째 시간에 배웠어요. 위임과 중개 공통점이 뭘까? 성관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이게 공통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임유사의 무명. 무슨 유사? 위임유사. 무슨 유사? 위임유사. 예,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지표에 넘기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개계약은 자 상사중개는 상인간의 행위를 중개하는 거고 민사중개는 상행위 외의 행위를 중개해요. 그럼 우리 부동산 중개는 상사중개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민사중개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민사중개. 자, 우리 중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상행위가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중개계약은 무슨 중개계약? 민사중개계약이다. 그러면 계속적이다? 일시적이다? 계속적. 강제적이다? 임의적이다? 순수계약이다, 혼합이다? 혼합. 그래서 이제 법적 성질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계속적 계약, 이게 자주 틀리고, 계속적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전속도 뭐다? 불이것이, 이것도 자주 틀리고, 조건부 쌍무, 이거 세 가지가 자주 틀리는 내용들이에요.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됐죠? 그거 반드시 기억. 그래서 이제 중개계약은 법적 성질 끝.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서면화, 유형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서면화 기능. 자, 이 서면화 기능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 내용은 바로 따라 붙어요. 서면화 기능이란 뜻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중개계약서를 쓸 때 보통 중개업할 때 중개계약서를 써 안 써? 아니 중개계약서 안 쓰고 있죠. 구두라고 있잖아요. 아니 거래계약서는 쓰지만 중개계약서 거의 다 구두라고 있다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계약서를 썼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거야. 그래서 제목만 밑줄 그었어요. 큰 내용 없어요. 자 기본적 내용을 뭐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구두라면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서면화시키면 명확하고 확정시킬 수 있고 그다음 분쟁이 늘어나 줄어들어? 분쟁 예방 및 해결 그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자주 통제란 말은 스스로 통제한다. 계약서를 가지고 의뢰인하고 개공이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다. 이걸 무슨 통제? 자주 통제. 그러면 국가 간섭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자 오른쪽 두 번째 줄 정부 간섭 규제를 완화하는 기능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하고 5번 투기 예방하고 유통시장 정비 근대화 이것도 서면화 기능으로 놓고 있어요. 자, 두 가지를 묶어서 간접 기능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유통시장 정비 투기 예방 그것은 서면화 간접 기능이다. 적어 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서면화 기능은 뭐 자주는 출제가 안 되는데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출제되면 맞춰줘야 돼? 틀려줘야 돼? 맞춰주면 돼요. 아이고 쉬워 그러고 그냥 맞춰만 주면 됩니다. 자 끝.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중개계약의 유형. 자 우리가 중개계약은 어떤 몇 가지 형태로 분류가 돼요? 5가지가 나와 있죠. 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일반 중개계약,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덕점 중개계약,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전속 중개계약,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공동 중개계약,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순가 중개계약. 자, 그러면 결론부터 보면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중개계약 형태 어떤 거? 일반 다 됩니까? 다 돼요? 여기는 확실히 된다고 했죠. 일반, 독점, 전속, 공동은 확실히 인정되고 순가는 상대적으로 보수가 초과됐을 때만 금지 행위로 처벌받죠. 그래서 내가 상대적 금지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이것도 인정이 되는 거죠, 결국.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적 금지 초과됐을 때만 처벌받는다. 그렇죠? 그럼 이제 대표 특징 하나씩만 보고 넘을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거. 미국에서 권장하고 있는 거. 독점. 의뢰인하고 개공 모두에게 유리한 거. 그렇지. 자, 조직화 능률화를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 공동. 정보망을 이용한 것도 공동. 보수가 초과되기 쉬운 것이 순가. 자, 지금 대표형 특징 하나씩 공부해봤어요. 되게 쉽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분류 방법은 이렇게 5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는데 다른 형태의 분류 방법도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 거기 밑줄 보세요. 그 중개계약 유형에서 그 세 번째 줄 중개 권한 부여 형태 밑줄 보세요. 자,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했느냐 아니냐. 권한 부여 형태에 따라서 일반, 전속, 독점 이렇게도 분류가 되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중개계약 주체는 개공이나 의뢰인 숫자 동그라미 숫자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 단독하고 공동 이렇게도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보수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순가하고 정가 자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 자, 그치?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저렇게 분류하는 방법도 있어. 그것도 간혹 가다가 저런 형태 분류 방법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공부를 하세요. 그죠? 그럼 이제 개념 특징 들어갑니다.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의의가 누구에게 맡기는 걸 일반이라래? 특정 개공 몇 사람? 한 사람이 맡긴 것도 일반이 될 수 있는데 다른 개공에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C에게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누가 보수를 판단했어요? 아니 거래를 성사시킨 개공. 자,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에요. 그러면 A, B, C 중에서 누가 성사시켰어요? 네, 그래 이때 B가 나와야지.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러면 B는 당연히 보수를 받아 못 받아? 받아요. 그럼 A하고 C는 열심히 일했는데 보수 확보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이런 형태가 뭐다? 일반. 아니 일반이다.
아주 좋았어요. 너무 앞서가고 있어 지금.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특징 들어갈게요. 특징. 자, 특징은 일반은 우리나라는 보통 계약서 쓴다고 했어요. 구두를 한다고 해서. 구두를 하다 보니까 분쟁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거. 그다음에 여러 계곡에 의뢰하다 보니까 법률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 없어요? 법률 관계가 뭐가 될 수 있다? 복잡해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A하고 C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수가 확보돼야 안 돼? 안 돼요. 책임 의식이 없어. 책임 중개가 안 하려래. 그러면 여기는 책임 서비스를 제공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여기는 보수가 확보되지 않아서 불리, 저기는 책임 서비스를 못 받아 불리. 모두에게 유리, 모두에게 불리. 모두에게 불리한 것이 일반.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 전속. 개공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독점.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을은 비싸면 안 산다라니까 A가 물건 가격을 C가 물건 가격을 깎아놔. 그럼 거래 가격이 정상 시가보다 높게 형성돼요?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 됐어요? 예, 관행상 그렇습니다. 관행상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거. 자, 이것이 일반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끝, 특징 끝. 자, 그래서 361페이지 맨 밑에가 개념 나와 있고, 개념 밑줄 것이고, 자, 뒷페이지 특징. 특징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첫째 줄,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을 둔다. 이거 밑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중개계약은 이 5가지 중에 어떤 거? 일반도 명문, 전속도 명문. 이 2가지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독점은 우리 중개사법에 없어. 공동도 없고 해석상 인정되는 거지. 그렇죠? 그것만 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가장 많이 행해진다는 단어하고 법률 관계가 복잡하다는 단어 체크하시고. 됐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개공은 보수 확보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책임의식이 그래서 없은 거예요. 자기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해버리면 하늘만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마지막 줄 그래서 책임의식이 뭐다? 희박하다. 동그라미 책임의식 희박하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후단 거래 가격이 정상 시가보다 높게 형성된다 그랬어요. 낮게. 그 다음에 모두에게 유리하다 그랬어요. 모두에게 불리. 동그라미 3번 맞아.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말. 모두에게 뭐다? 불리. 이제 이거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이제 독점으로 들어갑니다. 뭘로 들어가? 독점. 자, 독점하고 전속은 특징보다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개념을 잘 비교해 드릴게요. 독점은 몇 사람에게 맡기는 걸 독점이라고 표현해요? 한 사람. 전속은? 한 사람. 그러면 한 사람에게 특정 개공 한 사람에 맡긴다는 건 결국 똑같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2가지 비교를 해야 되고. 그러면 독점을 맡겨놓고 나서 이 사람이 B에게 의뢰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의뢰를 해봤어. 왜 해본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된 거 보려고. 근데 누가 거래를 성사시켜버려요? B가 성사시켜버려요. 그럼 B는 당연히 보수 받아, 못 받아? 받아.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A가 위약금적으로 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얼마를? 전액입니다. 전액이에요, 전액. 그러면 여기도 다른 개공에 의뢰하면 안 되죠? 의뢰를 해서. 왜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되는 거 보려고. 그럼 여기도 거래를 성사시켜버렸네. B는 능력이 좋은가 봐요. 그죠? 그러죠. 그럼 B는 당연히 보수 받아, 못 받아? 누가 문제예요? A. 위약금조로 보수 받아낼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얼마 받아낸다고 배웠어요? 전액 해당하는 거면. 기억나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는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면 스스로 발견했을 때는 독점은 받아내, 못 받아내? 받아냅니다. 이 독점 같은 경우는 갑이 스스로 발견했다를 그렇게 둘이 계약을 하더라도 보수는 당연히 받아내요. 그 이유는? 독점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 독점이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에게 가장 유리하다? 개공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독점. 그죠? 그러면 이제 장점은 뭐겠어요? 이 독점은.
보수가 확보되잖아요. 무조건 거래만 끝나면. 다른 사람이 하든 자기들끼리 하든. 그렇죠? 거래만 끝나면 무조건 보수가 확보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중개 활동을 하려고 해. 이게 이제 장점이고, 단점은 이 사람이 능력이 없거나 무능하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계약 기간 동안 무슨 낭비? 시간 낭비가 될 우려가 있다. 이게 이제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전속은 이런 경우에도 보수 받아냅니까? 자, 전속을 맺었는데 스스로 발견했다. 그러면 보수는 받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뭘 받아내? 실비.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보수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보수는 전혀 못 받고 실비를 받아냈는데 실비도 다 받습니까? 보수 50% 범위네. 보수 50% 범위네. 그러면 여기는 같아요, 달라요? 아, 그러면 스스로 발견한 데서 달라지는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속의 장점은 적극적으로 이것도 중개 활동하려고 그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책임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의뢰인은 책임 서비스를 받아. 그래서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 전속입니다. 감 잡았어요? 예. 자, 끝났어요. 자, 독점은 두 번째 줄 중간, 의뢰된 거래계약을 누가 성립시키냐 관계없이, 누가 성립시키냐, 이게 중요하네. 자기들끼리 만나든 다른 개공이 하든, 이게 핵심.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특징, 첫째 줄, 두 번째 줄만 맺어보세요. 독점 계약과 다른 중개 계약과 특별한 차이점은 의뢰받는 개공에게 확실한 뭐다? 보수청권이 보장된다는 게 있다. 자, 독점은 보수가 확실히 보장된다는 게 특징, 장점.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 자, 네 번째 후단, 다만, 이게 이제 단점입니다. 무능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자를 개공으로 선정할 경우, 독점 계약 기간 땅만큼 무슨 낭비? 시간 낭비가 될 우려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거.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마지막 줄. 어디서 권장하고 있어요? 미국 협회. 됐어요? 예, 그거. 자, 끝. 그 다음에 전속은 두 번째 줄 다른 점. 뭐하고 다른 점? 독점하고 다른 점입니다.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는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보세요.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럼 뭘 지급해야 돼? 실비 지급한다고 적어놓으세요. 그죠? 그리고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밑에 뭐 특징은 크게 볼 것은 없어요. 모두에게 유리하다. 그것만 적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속까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럼 공동, 의 두 줄만 찍으세요. 자, 공동이라는 것은 뭐 다 아니까 개공단체 부동산 거래센터 2인 이상 개공들을 공동할 때 중개 의뢰하는 제도로서 정보망을 통한 중개활동의 대표 사례다. 자, 정보망 동그라미. 정보망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공동. 공동은 정보망. 요즘 정보망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징은 뭐 앞 페이지는 볼 필요 없고 뒷페이지. 첫째 줄 후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단어 있습니까? 거기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중개여부 조직화 능률이라는 단어 있어요? 예, 조직화 능률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이다. 자, 정보망을 통해서 조직적 논조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끝. 그래서 이제 공동은 뭐 큰 내용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요? 순가 들어가 볼게요. 순가 중개계약이란 뜻이 뭐예요? 자, 이거 순가. 자, 갑이란 사람이 자, 자기는 이 물건 얼마만 받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자, 나는 이 물건을 2억만 받아주세요. 그러면 더 받은 돈은 전부 다 뭘로 하자? 중개 보수로 하자. 이렇게 합의한 걸 순가 중개를 해. 아까 순가 중개 반대는 뭐라 했어요? 정가 또는 정률 그럽니다. 법에 따라 받는 거, 법정 보수를 받는 거. 근데 이것은 이제 자기 얼마만 받아주세요. 2억만 받아주세요. 나머지 다 보수 가져라. 이게 순가죠? 이게 순가예요. 그러면 이제 알파가 5천이다라면 법정 보수가 얼마 떨어져? 5천. 자, 개공 돈 벌기 쉽죠? 2억짜리 하나 해주고 5천 벌면. 아주 좋았어요. 그럼 4억짜리 하면 1억이네. 자, 그러면 이제 보수가 초과되기 쉬워, 어려워? 쉬워요. 왜? 이 법정 보수 계산하면 0.4다라면 요율이 얼마 나와요? 80만 원. 많이 초과됐습니까? 적게?
많이 초과됐어. 그러면 이분은 초과 보수로 걸려 안 걸려? 금지행위. 그러면 몇 년하고 몇 년? 1년. 초과 보수는 1년하고 1천이죠. 그것이 이제 순가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알파가 70만 원이다. 2억 70만 원 받고 팔아줬다. 법정 보수 초과했어 안 했어? 그러면 순가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순가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어. 이런 것이 봐도 순가다. 그래서 인정이 되고 있어요. 순가를 맺었다 해서 무조건 금지된 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특징은 뭐 보수가 확보되기 쉽고 보수가 초과했을 때만 금지행위로 처벌받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의 세 줄 나와 있어요. 의 한번 밑줄 보시고 순가중개인은 의뢰인이 가격을 의뢰시 개공에게 제시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계약을 성립시키는 경우에 초과액 전액을 개공 보수로 치르는 것을 인정하는 중개계약. 이렇게 개념 나와 있죠. 특징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보수가 지나치게 뭐다? 과다해지기 쉽다. 그래서 이제 다마 가격 조작 이런 게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게 특징이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후단 네 번째 줄. 자,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 보수를 초과해 수령한 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초과했을 때만 금지행위예요. 뭐 했을 때만? 초과했을 때만. 초과하지 않으면 금지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쉽죠? 그래서 이제 중개계약 파트는 이 정도고. 그러면 오늘 기출문제집 가져왔어요? 네. 한번 봐드릴게요. 중개계약 파트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와 있나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거기 보면 145페이지 14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중개계약 문제가 몇 문제가 그 기출문제 쭉 실려 있는데 4번 문제 볼게요. 16회 공인중개사 16회 공인중개사 보고 있어요? 자,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골라라 했어요? 틀린 거? 옳은 거. 자, 출제자가 옳은 걸 골라라 했어요. 자, 중개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공하고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중개계약이므로 거기까지 맞죠? 의뢰인하고 개공간을 맺는 계약이고 민사중개 맞죠? 근데 일종의 요물계약이에요? 이게 틀렸네. 낙성계약입니다. 봐, 법적 성질을 일단 1번 지문에 띄웠죠? 낙성입니다. 낙성. 그 다음에 2번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개공은 국토교통부에 정한 계약서를 사용하여 일반 중개계약 체결을 의무하고 있다. 자, 일반 중개계약 체결을 의무하고 있어요? 아니요. 일반 중개는 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그리고 중개계약은 요식계약이요, 불요식? 불요식. 자, 앞뒤 다 틀렸어. 의무사항도 아니고 불요식이라는 거. 나와 있죠? 3번. 판례는 개공과 의뢰인 간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와 유사하다. 위임 유사하다. 그래서 위임 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본다. 맞습니까? 네. 아까 위임 유사, 무명 계약, 비전형 계약. 아까 공부했죠? 네. 도금 유사가 아니라 무슨 유사? 위임 유사.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제 3번이 정답이고. 4번. 자, 개공은 일반 중개계약 의뢰 받았을 때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놨어요. 자, 중개계약서 써달라고 해도 일반 중개계약은 협력 작성이죠? 네. 써달라고 요청이 있더라도 의무사항은 아니야. 그랬죠? 네. 그럼 하여야 한다가 맞아 틀려? 틀려. 작성할 수 있다지. 자, 써달라고 요청이 있더라도 협력. 안 써줘도 관계없어. 나는 지금까지 중개계약서 쓴 적도 없고 쓸 줄도 모르니까 나 못 써주겠다 그래도 된다고. 그럼 다른 업소에 도망가겠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안 돼. 그 다음에 5번 최근 판례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계약 자유 원칙상 내용 결정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중개계약 시 개공한 의뢰인 간의 협의로 법정 보수 한도를 배제할 수가 있어요? 한도 동그라미. 한도는 배제할 수 없어. 한도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법정 보수 주택은 매매 교환은 얼마? 0.9가 한도잖아요. 임대차 등은 0.8이 한도고 상가나 토지는 0.9. 그래, 그 한도를 배제를 못해. 그건 국토교통부령에서 나온 규정이거든요. 한도는 배제할 수 없어. 상한 요율. 이해됐어요? 예. 그것은 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배제를 하면 안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이따가 틀렸네. 그래서 몇 번 정답? 4번. 3번. 3번이 옳은 걸 골랐죠? 되게 쉬워, 어려워? 되게 쉽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거 왼쪽에 3번 하나 더 풀어볼게요. 14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 중개계약은 중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권리 득실 변경하도록 하는 의뢰인과 개공 간의 계약. 자, 의뢰인과 개공 간의 계약 맞습니까? 맞고. 중개계약은 구두로 할 수 있으나 전속 중개계약처의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맞습니까? 예. 법정 서식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럼 법정 서식을 안 쓰면 어떤 제재? 자, 공인중개사 법령 또 들어가 볼게요. 전속 중개계약서를 쓰라는데 안 쓰면 어떤 제재? 업무정지잖아요. 무슨 정지? 왜 대답 안 해? 아주 좋았어요. 모르면 뭘 찍으라? 업무정지 찍으라 했잖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개공하고 의뢰인 숫자에 따라서 공동하고 단독. 맞습니까? 이건 이제 다른 형태 분류 방법. 아까 이야기했죠? 숫자. 보수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 전속, 독점으로 구분. 이거 맞아요? 순가하고 정가. 그러면 일반, 전속, 독점은 권한 부여 형태. 독점적으로 권한을 줬느냐? 아니냐. 이렇게 분류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3번 지문하고 4번 지문은 일반적 5가지 형태 분류 방법은 아니죠? 아까 학자에 따라서 다른 형태 분류 방법이 출제가 된 거야. 이게 뭐 출제자가 누가 들어갔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분류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공부를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중개사법에서 순가 중개계약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기까지 맞죠? 네. 보수를 초과할 경우 위법이 된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인정은 되는데 뭐 했을 때만? 초과했을 때만 금지가 되고 있구나. 뭐구나? 있구나. 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서 되게 쉽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 열심히 하면 100점 맞은 건 시간 문제다. 그 다음에 367페이지 2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중개계약 파트는 이 정도 하면 충분하고, 그럼 이제 뭐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 조사, 확인. 그럼 아까 실무 과정에서 두 번째가 계획 수립이라 그랬잖아요. 계획 수립. 근데 왜 계획 수립은 안 가르쳐줘? 책이 없잖아요. 왜 안 가르쳐주냐고. 알아서 계획 세우라고. 계획 세우는 방법까지 우리가 실무에서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세 번째가 조사 확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 바로 조사 확인이 바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조사 확인 실무. 그래서 이제 물건 조사 방법이 나옵니다. 물건 조사 방법이 나오는데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가 의뢰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 의뢰인을 통한 조사 방법. 이해됐어요? 두 번째가 무슨 조사? 공부상 조사. 두 번째가 공부상 조사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장 조사.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자, 의뢰인을 통해, 의뢰인에게 우리가 병명 균열이 있냐, 도색 도배 필요하냐, 직접 상태 자료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은 공부할 것은 없어.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제 공부상 조사죠. 한번 적어 볼 테니까 머리만 굴려보세요. 우리가 물건 중개하려면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 연도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 이거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럼 토지는 어디를 보면 돼요? 토지 대장. 그래서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 보면은 나와요, 안 나와? 나와. 그러면 건물은? 자, 건축물 대장. 기본적 사항은 대부분 대장이야, 대장. 그래서 대장을 떼보면 된다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이고 저당 잡혀 있는지 전세권 설정돼 확인해야 되죠? 이건 뭐 모르신 분 없죠? 등기사항 증명서. 요즘은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표현하죠? 자,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조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뭘 떼보면 돼요? 그렇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줄여서 토인계획 뭐 이렇게 써봤는데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네 번째 또 뭘 조사해야 돼? 예? 지형 조사해. 지형이 뭐요? 토지 모양입니다. 정사각형 토지냐 직사각형. 그럼 경계. 이건 뭘 또 띄워봅니다. 자,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을 보면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뭘로 확인해요? 공시지가 확인원이라고 있어요. 자, 공시지가는 뭘로 확인한다? 공시지가 확인원, 공시지가 확인원. 근데 공시지가는 토지대장에도 나와요? 나옵니다. 토지대장에도 나와. 개별 공시가 나오니까 토지대장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 환지 지목이랄지 환지 면적, 환지 관련 사항은 전부 다 환지 정지 증명원이라고 있어요. 됐어요? 그거 확인해 주면 되고, 그 외에 사람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상속권이 있느냐, 이건 가족관계 등록부, 행위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것도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거 사람에 대해서도 일단 조사를 해야 되고, 기타 등등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상 조사 개략적으로 했고, 그럼 현장 조사는 왜 해요? 공부상 조사 끝났으면 끝난 거지. 자, 이 현장 조사는 두 가지 때문에 하죠. 자, 공부에 나오지 않는 미공시사항. 무슨 사항? 이것하고 공부하고 실제하고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건 공부할 필요 뭐 없고 제목만 알면 되고, 이 미공시사항이 뭔지 몇 가지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교재 볼게요. 367페이지 맨 밑에 의뢰인을 통한 확인 나와 있어요.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이것은 의뢰인을 통한 조사 확인,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공부를 통한 확인 나와 있어요. 자, 그 368페이지 의의는 볼 필요 없고 2번 조사 확인 다 밑줄 그어야 되겠죠. 2번에서 첫째 줄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기본적 사항은 토지 대장 임야 밑줄. 그 밑에 건물 기본적 사항은 뭘다? 건축물 대장. 경계 지형은 지적도 임야도. 권리관계 등기상 증명서. 요즘 이제 등기부 등본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고쳐주면 되겠고, 등기상 증명서. 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뭘로? 토지이용계 확인서. 공시지가는? 상속권이 있냐 이런 거. 행위능력. 가족관계 등록. 환지는?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칠판에 다 적힌 내용을 가볍게 머릿속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도표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것은 내용에 따라서 장부를 확인하는 방법이고, 어떤 내용은 어디가 들어있느냐 이렇게 공부를 한 거고, 그렇죠? 근데 그 도표는 거꾸로 이 지적도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렇게 확인한 것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만 체크하게, 뭐 등기상 증명서는 다 아니까 일단 생략하고, 대장은 5가지 외워야 되겠죠. 대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개발수, 공시가 동그라미. 자, 소유자는 왜 동그라미 쳐야 돼요? 아니, 다 나온 게 아니라 대장하고 등기부 두 군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중복돼서 나오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도 마찬가지. 공시가 확인으로도 나오고 대장에도 나오니까 두 가지 주의하라 이 말이야. 5가지 다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4가지. 소재지, 지목, 경계, 지형. 그럼 여기는 지목이 정식 명칭이 나와요? 부호가 나와요? 부호가 나옵니다. 도면에는 부호, 과수이면 과, 이렇게 과. 이렇게 부호가 나와요. 하여튼 4가지 확인 가능합니다. 4가지. 자,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소재지, 면적, 연도, 건축연도, 용도, 구조, 건폐율, 용적률, 소유자 나오죠? 여기도 소유자만 동그라미. 원리는 똑같아. 소유자는 원래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대장에 나온다는 거. 자, 대지권 등록부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소재지 나와 있죠? 대지권 지분 비율 동그라미, 소유권 지분. 이 2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 소유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대지권 지분 비율하고 소유권 지분 2가지를 기억하시고, 공유지 연명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라 했어요? 소유권 지분만 동그라미 쓰세요. 소재지하고 소유자도 나오는데 소유권 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아까 이용제한 거래 규제, 환지 정지, 지목 면적,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 다 이야기했고, 부동산 종합증명서 이런 거. 자, 이런 거 다 확인 서류인데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TPA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방금 우리가 이 대장을 통해서 면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등기부 표제부에도 면적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소재지도 나올 거고. 이게 불일치하면 뭘 기준으로 한다? 뭘 기준으로 해요? 왜? 대장이니까. 아주 좋았어. 오늘 쫄병이 우선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장이 우선합니다. 이게 면적 이런 것은 소재지 면적은 뭐가 우선한다? 대장.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대장에도 소유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등기부에 소유자가 나오죠? 그러면 소유자는 권리관계죠. 권리관계. 그러면 이게 불일치할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럼 뭘 기준으로?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 됐어요?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 물적사항은 대장이 우선. 그렇죠? 자, 건축물 대장의 공법상 이용 제한이 나옵니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공법상 이용 제한은 뭘로 확인해요? 토지 이용계 확인. 이게 불일치하면 뭐가 우선? 그렇죠. 이게 불일치하면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우선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다음에 경계. 경계는 아까 지적도면에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지적도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가 불일치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뭐가 우선?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적도상 경계가 우선합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경계에 의한다. 뭐 그런 내용이 여러분 교재 거기 370페이지 양가로 1번에 나와 있어요. 자, 공부상 내용 불일치 나와 있어요? 그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등기부하고 각종 대장상 그렇게 표현했죠? 등기부하고 대장이 불일치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죠? 그것은 세 번째 줄 뭘 기준한다? 대장. 토지대장 건축물 기준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는 권리관계잖아요. 이거의 대장하고 불일치하면 뭘 기준한다? 등기부.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법상 제한. 대장하고 공법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제한이 불일치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뭘 기준한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그 밑에 옆에 현실의 경계하고 공무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로로 보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 경계에 의하는 것이 판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체크하시고. 그러면 현장 조사는 아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두 가지. 장부에 나오지 않는 것하고 공부하고 실제하고 일치 여부 이거 두 가지 때문에 한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공부할 거 없어요. 뭐 일치하지 않는 거 이건 당연한 거고 제목만 알면 되고 이거 미공의 사항이 뭔지 눈에 다 익혀 두시라 그랬죠? 양갈 1번 첫째 토지는 지시했던 거라네. 지시가 뭐라 했어요? 기울기 경사도 이건 현장 조사입니다. 집안, 토질, 도로 현황 이런 거 현장 조사. 건물은 상태, 방향 동그라미. 남향이냐, 동향집이냐. 방향. 부대시설, 정원석, 정원수. 정원석, 정원수 동그라미. 자, 방향하고 정원석, 정원수는 현장입니다. 현장. 현장. 그러면 자, 복습 한번 할까요? 방향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서식화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근데 확인 설명서에는 서식화되어 있어요. 자, 이런 거. 서식에서 어떤 내용이 서식화되어 있냐, 뭐 이런 것도 한번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원석, 정원수, 현장 조사. 그 다음에 일조소음, 진동도, 환경 조건, 그것은 사실 뭐 현장 조사보다는 상태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자료 요구사항이 먼저예요. 의뢰인에게 직접 물어봐서 조사하는 거.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도로, 대중교통, 학교, 편의시설 이걸 통틀어서 무슨 조건? 입지 조건은 무조건 현장이에요. 개공이 직접 조사합니다. 현장 조사. 그 다음에 등기부상이 확인할 수 없는 권리, 점유권, 유치권, 법정지사권, 법률권, 임치권 이것은 등기부에 나온 권리입니까? 나오지 않는 권리? 나오지 않는 권리. 무조건 현장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이제 임모 경우는 수량, 시행임수상태. 이런 것도 직접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갈 2번은 제목만 몇 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미공시 사항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눈에 다 익혀야 돼, 안 익혀야 돼? 익혀 두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눈물 나옵니까? 아, 좋아. 그럼 나중에 눈물 나올 거예요. 기쁨의 눈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걸 기념해서 우리는 일단 어떻게 쉬었다가 구체적 조사 들어갈게요.